반갑습니다. 6월 27일 오후 경기 국야 1야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총 8가지 준비해 왔고요. 일본 야구는 우치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들은 다 뺐거든요. 2가지 경기 뺐고 4가지 경기, KBO 4가지 경기에서 8가지 경기 빠르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추가적인 질문, 건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하셔서 메일 주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멘트 빠르게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어제 우치가 됐었던 경기였죠. 히로시마 한신 경기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매치업은 어제 우치가 되면서 선발이 그대로 등판해요. 도코다 그대로 등판하고 무라카미가 그대로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에이스급 선발들이다 보니까 저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인정합니다. 둘 다 잘 던지는 거. 무라카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경기당 7이닝 이상, 2실점 이하 경기를 많이 가져올 만큼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13번의 경기에서 90이닝 동안 0.91의 WHP와 2의 ERA. 그리고 사실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빠따가 좀 암울합니다. 평균 득점이 2.88 득점, 리그 전체 꼴찌 팀이고, 팀 타율도 리그 전체 꼴찌 팀이고, 컨택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무라카미 같은 유형을 만났을 때 기대값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라카미는 충분히 7이닝, 8이닝까지 던져주면서 완벽도 노려줄 타이밍이고, 반대로 이제 히로시마의 선발은 도코다 등판합니다. 11번의 경기에서 70.1 동안 1.18 WHP와 2.56의 ERA 기록하면서 잘 던져요. 잘 던지는 건 팩트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죠? 좌타자 헌팅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 시즌 이 도코다가 평균 WHP가 1.18인데 좌타자를 만났을 때 WHP가 몇 가지 올라가냐면은 1.5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좌타자 헌팅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한신 같은 경우에는 좌타석에서 누가 있죠? 나카노라든지 타카테라라든지 사토라든지 좌타석에서의 기본적인 뎁스와 밸류가 높은 팀이고, 게다가 최근에 한신이 또 빠따 감각도 괜찮아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5.2득점까지 득점이 또 상승하는 구간. 그래서 좌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를 살려주면서 최근 흐름까지 좋은 구간이라고 한다면 도코다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는 건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경기 자체가 한신이 승리 챙겨가면서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화력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도코다에 대한 기대값을 좀 낮춰주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한신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한신승, 1.5 마헨, 5.5 오바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야쿠르트 주니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주니치.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마츠모토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6월달 3번의 등판에서는 14.2이닝을 먹어주면서 피안타가 22개,
8자책 4.91의 ERA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시즌 평균 WHP라든지 ERA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최근 마치모토가 부진하고 있는 구간인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빠따가 조금 약한 편인 히로시마 만났을 때도 4.2이닝 4자책으로 좀 탈탈탈 털리면서 무너지는 경기를 보여줬다 보니까 뭐 실투성 공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리스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주니치의 선발은 오노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3피치 가져가는데 이번 시즌 페스볼에 대한 구위도 괜찮고요. 브레이킹볼에 대한 각도도 괜찮거든요. 이거 사실 야쿠르트 타선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죠?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 좌상바 기질이 좀 심해요.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냐면은 0.585. 리그 전체 11위 수준이죠. 실제로 오노는 이번 시즌 야쿠르트를 만났을 때 두 번 매치업 가져가면서 2승 14이닝 무자책 방어율 제로를 기록했었고요. 지난 시즌에도 두 경기 나와서 2승 15.1이닝 1자책 0.59의 ERA. 야쿠르트를 만날 때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발 구간은 주니치가 충분히 마진을 남겨줄만 하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도 주니치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데 반면에서 야쿠르트는 최근 5경기 보시면 10.1인 동안 5.23의 ERA 뭐 히로사와라든지 아니면 뭐 호시 토모야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조금 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선발 구간부터 불펜 구간까지 주니치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주니치의 프렌 아니면 역배 가능성을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주니치 프렌 내지는 역배 가능성 언급 드려보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매치업 세이브 니오넴 들어갈게요. 세이브 니오넴. 자, 어제 양팀의 1차전은 세이브가 4대3 승리를 챙겨갔었죠. 니오넴이 사실 뒷심 싸움에서 밀리면서 1차전을 내어주고 왔고요. 세이브는 3연패 구간을 탈출했습니다. 자, 여기서 스미다로 이어지는 선발 운영이라고 한다면 위닝 챙겨주겠다. 위닝 챙겨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일단 스미다 같은 경우에는 149kg짜리 패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던져주는데 조금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스미다를 공략하기가 난이도가 좀 높다고 보거든요. 워낙에 이제 밸류가 높은 떨공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팀이기도 하고 장타에 대한 억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미다가 4월 30일이었죠. 니오넴 만났을 때 7.1이닝 1자책 1.23의 ERA 기록하면서 되게 잘 던져줬었던 기억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니오넴 선발이거든요. 야마자키 등판하는데 141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터라든지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범타를 유도하는 유형이죠. 근데 이제 커터가 좀 밋밋하게 들어오고 있고 스플릿도 밸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출루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거든요. 이번 시즌 12이닝 동안 피안타 13개, 볼넷 4개, 1.4가 넘어가는 WHP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사실 지금 양 팀이 그렇게 불펜이 좋은 팀들은 아닙니다. 불펜 뭐 뎁스나 밸류가 좀 떨어지는 팀이고, 니오넴은 특히나 최근 5경기 7.36까지 ERA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선발이 긴 이닝 안정감을 있게 막아줄 수 있는 팀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세이브 승리라든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스미다가 긴 이닝 동안 안정감 있게 먹어주는 동안에 뭐 니오넴은 뭐 야마자키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불펜도 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세이브 승리 정도 언급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오릭스 라쿠텐 들어갈게요. 오릭스 라쿠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라쿠텐. 자, 오릭스가 소뱅 원정 이제 3연전을 1승 2패로 조금 아쉽게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오릭스가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고 한다면 홈에서의 오릭스는 되게 잘하거든요. 이번 시즌 홈에서 34번 경기 가져가면서 26승, 홈 승률이 76%입니다. 게다가 오늘 오릭스의 선발이 에스피노자 등판한다고 한다면 조금 기선제압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기선제압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150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이번 시즌 패스볼에 대한 구위도 괜찮고 뭐 변화구에 대한 무브먼트도 괜찮다 보니까 조금 빠른 승부, 뭐 긴 이닝 안정감 있게 잘 막아주고 있죠. 게다가 이제 라쿠텐은 타선에서의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그렇게 잘 치지 않거든요. 이번 시즌 150이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죠? 배트가 조금씩 늦고 있는 상황인데 0.505 리그 전체 11위 수준밖에 안 되는 팀이죠. 그래서 뭐 에스피노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6이닝, 7이닝 먹어주면서 완벽조까지 노려볼만 하다. 반면에 이제 라쿠텐의 선발은 기시 등판합니다. 141km짜리 패스볼,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 전형적인 피네스 피처 유형인데 이번 시즌 좀 아쉬운 게 뭐죠? 이 존에서 아예 좀 빠지는 공이 좀 많아졌거든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17이닝을 던져주는 동안에 볼넷 비율이 많이 올라왔고요. 피안타도 적은 편이 아니고 이닝당 1.47의 주자를 내보내고 있는 구간. A 장훈희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릭스도 사실 최근에 뭐 니시카와라든지 야마나카라든지 테이블 섹터들이 또 역할이 잘 되고 있고 뭐 쿠레바야시라든지 뭐 오타라든지 뭐 타점 지원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에스피노자의 등판에서 선발 밸류까지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오릭스가 좀 많이 유리한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릭스 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 가능성, 라쿠텐에 대한 득점 기대값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릭스 승 1.5 마헨, 6.5 언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SSG랑 하나 경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양 팀의 1차전은 하나가 9대2로 승리를 챙겨갔었죠. 뭐 예상대로 이제 해치는 조금 부진했었고 불펜 구간은 문승원이가 0.2이닝 4자책으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가 조금 큰 점수 차이로 경기를 가져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SSG 선발은 다케다 등판합니다. 사실 이번 시즌 13번에 등판해서 58.2이닝 동안 1.81의 WHP와 7.06의 ERA 기록하면서 그냥 명확하게 부진하고 있거든요. 안정감 있는 커맨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대값을 높게 설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하나 상대로도 2게임 나와서 8이닝 6자책 6.75의 ERA 기록하면서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이거 사실 SSG가 조금 빠르게 불펜이 강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근 5경기 19이닝을 먹어주는 동안에 21자책 9.95의 ERA 기록하고 있는 불펜이 역시나 불안해요. 오늘 SSG의 투수 운영 난이도는 저는 극상이라고 봐요. 너무 어렵다. 반면에 이제 하나의 선발은 화이트 등판하는데 150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고 있고요. 하이 패스트볼을 조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뜬공 비율이 높고 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SSG가 기본적으로 빠른 배트 스피드도 갖고 있고 랜더 스피드라는 타자 구장에다가 SSG가 보여줄 수 있는 펀치력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사실 화이트에 대한 기대값도 높게 잡기가 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한화의 승리 가능성보다는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화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10.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 10.5 오버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매치요. 두산 기아 경기 들어갈게요. 두산 기아. 자, 어제 양팀 1차전 대상 경기는 곽빈이 6이닝 완벽투를 가져가면서 두산이 경기를 가져왔어요. 3대2로 승리를 가져왔었고 사실 기아 입장에서는 최고점에서의 타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8득점을 가져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어제 한번 흐름이 좀 끊겼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오늘 두산의 선발이 잭 로그가 등판을 합니다. 147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투심, 뭐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투구가 가능한데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타자 헌팅이 괜찮은 자원이기는 한데 직전 LC전에서 1이닝 4자책으로 탈탈탈 털리고 왔고요. 최근 경기력이 많이 좀 아쉬워요. 게다가 이제 로그가 이런 좀 기아같이 우타석에서의 뎁스나 밸류가 높은 팀을 만났을 때는 조금 부진하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아 상대로도 한 게임 나와서 7이닝 5자책 6.43의 ERA 기록하면서 크게 무너졌었던 기억이 있고요. 어쨌든 뭐 로그의 최근 흐름 자체가 저점이고 상성에서의 이점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로그에 대한 기대값은 낮춰줄 수밖에 없죠, 사실. 저는 못 던진다고 봐요, 오늘. 자, 반면에 이제 기아의 선발은 시라카와 등판합니다. 뭐 사실 지표가 많지는 않아요. 4경기 나와서 18.2이닝 동안 1.45의 WHP와 4.82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은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양의지라든지 카메론이라든지 중심 타선에서의 타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고 게임 베이스 자체가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뭐 두산과 기아 중에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기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게임 베이스는 화력전,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기아라고 보고 있고, 기아 브랜 내지는 역배 내지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삼성 KT 바로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로봇 52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삼성 KT 들어가겠습니다. 삼성 KT. 자, 일단은 어제 양팀의 1차전을 좀 리마인드 해보면은 삼성이 9대1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사실 뭐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7.2득점을 가져올 정도로 많은 득점을 가져가는 팀인 건 맞지만 좀 기복이 있어요. 특히나 어제 장찬희를 만났을 때도 5이닝 동안 딱 1득점만 득점 지원이 될 정도로 타선이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다 라는 점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삼성의 투수진 상대로 딱 1득점밖에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오늘 매치업 상대도 원태인이 등판을 하는 상황에서 원태인이 사실 KT 만났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제 장찬희를 만났을 때도 좀 침묵했던 타선이 원태인을 만나서 반등한다? 이게 뭐 사실 글쎄요. 워낙에 좀 기복이 있어서 원태인에 대한 기대값은 6이닝 이상 한 3실점 이하는 그래도 가져올 것 같거든요. 반면에 이제 KT 선발은 로건 알렌 등판합니다. 뭐 대체 선발 자원이고요. 이번 시즌 기아전 나와서 5이닝 동안 피안타 6개, 피홈런 하나, 이 자책 1.2의 WHP와 3.6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삼성이 이렇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너무 강했어요. 이번 시즌 자완 만났을 때 팀 OPS가 0.855,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고요. 라이온즈 파크라는 또 타자 구장 특성까지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알렌이 잘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뭐 경기 자체가 삼성이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 양팀의 불펜도 삼성은 최근 5경기 1.8의 ERA, 반면에 KT는 최근 5경기 18이닝 동안 17자체 8.5의 ERA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삼성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표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승리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광 K2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 들어갈게요. 롯데 LG 보면서 오늘 분석 방송 마무리 지어 볼 겁니다. 자, 롯데 LG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롯데가 경기력이 되게 괜찮아요. 뭐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5경기 기준 했을 때 이제 4승 1패거든요. 특히나 이 롯데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선발들도 되게 잘 던지고요. 불펜도 되게 잘 던지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3.6실점, 리그 전체 3위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죠. 뭐 오늘 선발 김진욱이 같은 경우에도 잘 던져요. 13경기 나와서 75.2이닝 동안 1.19의 WHP와 3.21의 ERA 기록하고 있고요. LG 만났을 때도 괜찮았어요. 이번 시즌 LG 만났을 때도 2게임 나와서 1승 12.1 동안 4자책 2.92의 ERA.
그래서 뭐 사실 LG가 최근 빠따 감각이 고점도 아니고 김진욱이가 최근에 경기력도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로 끊어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제 LG의 선발은 웨일스 등판합니다. 뭐 사실상 LG의 에이스죠. 사실상 에이스고 65.2이닝 던져주면서 1.05의 WHP와 2.47의 ERA 안정감이 되게 좋죠. 그리고 사실 뭐 롯데도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오피스가 몇이었다? 0.732 리그 전체 7위 수준. 그래서 이게 사실 양 팀의 선발들이 생각보다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스피디하게 조금 끌어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투수전 베이스 경기 9.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보면 9.5 언더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경기 멘트를 다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좀 체크해 주시고, 뭐 멤버십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전체 경기 분석표나 주목할 경기들 체크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점심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